네가 뭘 놓치냐면, 내가 엄마가 만약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들에 대한 사랑이 많아요. 오케이, 인정해요. 근데 그런 게 과해요. 과해? 과하죠. 너무 많이 간다는 거야. 항상.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요. 그건 나도 알아요. 근데 나한테 뭐 먹을 걸 이렇게 좀 챙겨주고 싶어 해요. 그건 이제 어릴 때는 돼요. 어릴 때는 필요하죠. 근데 다 컸어요. 지금은 내가 어머니 먹을 거, 새로운 거, 재미난 거, 이런 것들을 챙겨드리지, 엄마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자꾸 그때 바뀔 거란 말이지. 그냥 쉽게 이것도 어려우니까 더 쉽게 가자고. 밥 먹어라, 노래를 부르잖아. 근데 나는 엄마 아들은 어떤 애냐면요,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먹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먹는 게 늘 부딪히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에요. 엄마가, 난 아들이 그런 거야. 얘는 다른 애들이랑은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얘는 내가 낳았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놈이 태어나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지,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해. 그래서 관심이 별로 없어. 어렸을 때도 항상 나 밥 먹이는 것 때문에 고생했잖아. 근데 내가 20살이 넘고 나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지 알아서 혼자 10몇 년의 세월을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얘가 굶어 죽었냐? 아니, 안 굶어 죽었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머니보다 내가 더 잘 먹고 살걸요? 맛있는 것도 더 많이 먹었고, 엄마 못 먹어본 거 다 먹고 살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애한테 자꾸 밥 먹었니? 밥 먹어라 소리 하는 건 과한 거죠.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면 자식이 하나의 인격체고 걔도 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섭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꾸 내가 걔 인생에 자꾸 간섭을 하게 되면 걔를 위하는 게 아니라 걔 인생을 자꾸 망가뜨린단 말이죠. 마음은 이해한다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알아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그거 모르면 내가 등신이지. 그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문제는 사랑한다고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걸 얘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성립되지 않는다니까. 경계를 찾아내야 돼, 이걸 스스로. 그게 내가 영적인 성장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야, 이 말이. 내가 영혼이 커야지만 된다. 부모가 돼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 기르기 전에 부모 노릇을 해봤어? 안 해봤잖아. 어머니도 처음 자식 나갖고 기르는 거 아니야, 나라는 놈을.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모르잖아. 세상에 부모들 중에서 부모가 어떤 거라는 거 아는 놈 단 한 명도 없다.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식을 낳아서 처음 낳아서 길러보면서 지가 부모는 어떤 거라는 거 어떻게 아노?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자식을 기르면서 실패를 무지하게 하면서 아, 부모가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지. 그럼 배우면서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이미 부모야, 부모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게 맞다라고 자꾸 우기는 거란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자식이 전부 다 달라. 똑같은 놈이 단 한 놈도 없어. 내 배에 나서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다르다니까.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 다 달라. 길러보면 알잖아. 경험해보면 알고. 똑같이 했다가는 다 작살난다는 걸.
아니 그걸 모르면 그게 말이 되나? 부모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니 그래서 50년을 했으면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지. 50년을 했으면 그 짓을. 응? 아, 부모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하지 말고. 그거는요 언제 통용되는 얘기냐면 저 조선시대 때 글도 모르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한 마을에서 태어나갖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농사 짓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고 말이 그럴싸하게 돼.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이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 얼마나 많은 다양한 환경들을 봐. TV 드라마만 봐도 TV 드라마에서도 오만 가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아닌 것들, 별로인 것들,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다 가르쳐주잖아. 그걸 보면서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고 나를 고쳐가고 발전시켜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라고 텔레비전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고 했던 건데, 아니 책을 읽으면 되는데 책을 안 읽으니까 드라마로 보여주잖아. 쉽게 이해하라고. 다 알려주는데 왜 안 하는지 난 모르겠다고. 다 알려주는데 왜. 아니 그게 그렇게 좋아? 자식한테 욕먹고 짜증 그 진짜 그런 대접받는 게 좋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모들이. 나는 지금 내가 부모가 돼서 살고 있지만요, 애들한테도 내가 행동이 자꾸 변해요. 지금도 계속 나는 변하고 있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 용석이 아무리 내가 이렇게 개방적인 부모라고 해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나도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정서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애들이랑 다르게. 그럼 용석이랑 은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고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도 그런 거예요. 왜냐면 모르고 하는 애인데 그게 잘못됐다면 그걸 할 수가 없고 할 리가 없잖아. 그럼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아빠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살아왔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어머니한테도 지금 계속 똑같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 갇혀 있었던 그 생각의 틀이 어디서 나오냐면 엄마의 그 환경, 엄마한테 주어졌던 그 환경, 거기에서 엄마의 모든 생각들이 만들어져서 행동으로 하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생각들,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없었냐면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야. 분명히 다른 정보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충분히 다 줬지만 엄마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하고 미처 그걸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난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엄마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야, 나는. 그러면 좀 덜 부대끼지 않을까, 우리가. 내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상대가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관계가 50% 먹고 간다. 아니지, 더 먹을걸? 한 70% 먹을걸? 왜냐하면 신용이 쌓여.
상대가 나한테 싫은 행동, 내가 싫어하는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심한다고.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을 거라는 그게 생겨서 신용이 쌓이고, 그 신용이 쌓이면 관계가 엄청 좋아지죠. 정말 딱 그거 하나예요. 싫어하는 것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으려면 쟤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엄마는 나를 위한 적이 없다. 엄마 방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엄마 방식으로만 이렇게 하지, 나를 정말 위한다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를 그렇게 강요해가면서 나를 올가매지 않는다. 내가 자식을 길러봤잖아. 나도 길러보면서 내가 직접 해보니 아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있게. 나도 그건 사랑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죠. 자꾸만 평균치의 답을 찾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런 거 없다니까. 이 지구별에 80억 개의 사람이 살고 80억 개의 인생길이 있고 80억 개의 답이 있어. 내 답은 제 답이랑 달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그걸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쓰느냐예요. 내가 그거 못 쓰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도 없고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되고 해가 된다니까. 그 내가 비등한 예로 그러잖아요. 이대근 스님한테 옛날에 친견 받으러 다닐 때 지가 답을 들고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니까. 저 운전면허 따고 싶은데 운전면허 따도 될까요? 따지 말라면 네가 안 딸 거냐고. 그 이제 얘는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앤데 그거 왜 하려 그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중생의 마음을 아니까, 근기를 아니까. 아,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말고는 먹고 살 게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니까. 근데 얘는 벌써 이미 마음속에 운전면허 따갖고서 그냥 운전해갖고 먹고 사는 게 꽉 차 있어. 그렇게 가서 질문을 해, 지가. 그러면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운이 막혀. 그냥 일반 사람이 야 그거 왜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운이 막히는데, 큰 어른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운이 콱 막혀버려서 걔는 하는 일이 다 안 풀릴 수 있단 말이야. 그거 뒤집어갖고 계속 가서 그 운전면허 따갖고 그 짓 하면 점점 더 안 좋게 막 될 건 뻔히 아는데 부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미 벌써 하겠다고 온 놈을. 그래서 도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고 싶다고 뭐 어쩌고 오면 응 하라 그러지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어. 부처님들은. 야, 이거 참 묘한 거야. 도인한테 가서 물어놓고서는 도인이 시켜서 했다 그랬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안 맞아, 이치에. 분명히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도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내가 그걸 가서 이렇게 실제 상황을 직접 겪어보면 지가 이미 벌써 다 정해놓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고 나쁜 건 다 숨겨. 참 이 질문하는 것도 진짜 골 때린다니까. 부처님 앞에 가갖고 도인 앞에 가서 지가 불리한 것들 있잖아, 지가 안 좋은 것들은 다 숨긴다니까. 그리고 요 앞대가리만 갖고 질문을 해. 그러면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설령 내가 뻔히 그걸 다 알아도요, 네가 물어본 것만 갖고 대답을 해요. 네가 속에서 꺼내놓지 않은 것 갖고는 절대 얘기 안 해요. 이게 참 질문도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니까. 부처님들은 이게 참 이런 걸 사람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참말로 내가 이 중생들 참 보면 참 내가 환자야. 내가 아이고 답답해 이게. 그러니까 평균치로 답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자꾸. 네 인생의 답을, 네 답을 네가 찾아야 되는데 내 답은 안 찾고 남의 답을 자꾸 들고서는 자꾸 헤매는 거야. 남의 얘기를 갖고 남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건 걔니까 되는 거고,
지금 내가 이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성공하는 법칙, 뭐 성공의 법칙 이래갖고 뭐 돈 버는 법칙, 뭐 오만 소리들이 다 있고 뭐 규칙을 찾아내. 없다 그거는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지 네가 하면 너는 안 돼 인마. 그게 되는 개니까 된 거야. 이걸 참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이 자연의 법칙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 안에 네가 있다. 그래서 너는 네가 제일 잘 아니까 네 답은 네가 찾아라야. 왜 네 답을 다른 사람들이 찾아줄 거라고 착각을 하냐는 거야. 나는 부처님 찾아가서 묻는데 야 이놈아, 부처님도 네 인생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 이놈아. 도인이 미쳤냐 그 짓을 하게 이놈들아. 그럼 도인 데리고 와봐. 내가 그놈 아니라는 걸 내가 알려줄게. 이런 네 인생의 답은 네가 찾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유튜브에다가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듣기 싫지? 내가 하는 얘기 듣기 싫을 거 내가 뻔히 알아. 걸리겠지. 걸릴 거 내가 알아. 근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더군다나 요즘 아이들은 더더군다나. 왜? 부모가 몰라. 부모 지도 지 인생이 어떻게 엉망진창이 된 건지 부모도 못 깨달았어. 그래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네. 도인들은요,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부처님은 물어보지 않으면 가르쳐주질 않아요. 나는 아직 중생이라서 부처님이 아니고 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엄마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지가 딱쟁이 함께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중생이라서 그래요. 근데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정말 듣기 싫은데 귀에 딱쟁이가 않도록 정말 나를 못살게 굴어가면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뭔 얘기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입 딱 띄자마자 내가 그대로 아버지가 할 얘기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서 외국에 나가서 혼자 독립해서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내 귀에 짝쟁이가 앉게 해줬던 그 얘기가 내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되어주더라.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보이더라. 아버지 이제 가고 안 계시니까 어머니 혼자 스스로 엄마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80몇 년 동안 그걸 손을 놔버렸었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하루하루를 그걸 해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던 것처럼 어머니한테 귀에 딱쟁이가 앉게 계속 잔소리라도 해서 내가 없을 때 내가 옆에 있으면 괜찮아. 사실 내가 옆에서 엄마 붙어갖고서는 뭐 이렇게 내가 살면 엄마한테 이런 설명 이런 소리 안 해도 돼. 내가 다 보살피고 보호하고 지켜주면 되는데 뭐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근데 내가 없는 시간이 있잖아. 어머니 시간 속에 그때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귀에 딱쟁이가 앉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자꾸 엄마 답을 찾아야 돼. 엄마 답을. 내가 연주, 은희, 용석이 걔네들한테 잔소리는 가끔 하지만 참견은 안 한단 말이야. 왜 안 하냐? 지 혼자 꿍꿍꿍꿍 거리면서 답을 찾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걔네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을 겪고 뭘 보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거든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러면 걔네들한테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내가 아냐고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걔가 어떤 식으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를 내가 몰라요. 오늘도 좀 전에 동생 녀석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녀석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녀석을 벌써 10몇 년 이렇게 보고 있잖아, 내가. 그럼 그 녀석을 볼 때마다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지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계산을 막 해. 그래갖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래. 그거 안 되거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걔는 내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방향,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 왜냐면 걔 속 안에 뭐가,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나는 몰라. 그래서 내 말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톡 하고서는 이 내 정보가 들어가서 떨어졌을 때 무슨 색깔로 물이 들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 정보, 그 이야기는 내 속에 있을 때는 이게 핑크색인지 빨간색인지 뭐 노란색인지 뭐 남색인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색깔을 내가 알지만, 걔 속에 들어가면 그 색이 어떤 식으로 물들어서 어떤 색으로 바뀌어갖고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아, 난 사람들 제일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지가 무슨 말을 나한테 이렇게 해요. 그건 네 생각이지, 이놈아. 그 정보가 나한테 들어왔을 땐 나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 그 나를 어떻게 움직이려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씩 웃지.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해줄까야. 나한테 이 얘기 들은 사람 참 많을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았어, 그 네가 하는 얘기는 다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야. 네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할 때는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할 텐데,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면서 설명을 하는 걸 텐데, 그 얘기 들어봤자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움직여지지는 않으니 정확하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설명을 해라. 그 쭉 들어보고, 그게 왜 필요한데 물어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주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 또 설명해주고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조언은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런 식으로 움직여가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지한테 도움되는 거, 지한테 좋은 거, 지가 재밌는 거, 뭐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요. 지한테 이득이 생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 한 놈도 그렇지 않은 놈이 없어. 아니, 어머니 아버지도 그래. 그럼 나도 그런 거고. 난 단지 내 좋은 방향이라는 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좋아지는 그쪽이 내가 원하는 거일 뿐이니까 어떻게 해줄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뿐이지만, 사람은 전부 다 자기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움직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절대 사람은 안 움직여져요. 절대.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면, 돈으로 사람을 움직여요. 돈 아니고는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없어. 근데 요즘 애들은 돈으로도 안 움직이려고 그래. 아이, 그 돈 안 먹고 그냥 차라리 죽고 말지 이런다고. 요즘 애들은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다 늙은 것들은 돈이라면 그래도 움직여. 근데 요즘 아주 어린 애들은 돈으로도 안 움직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직장 다 때려치고서는 그만두고 나오고 차라리 죽겠다고 자살을 하는 거라니까. 이 원리 이치를 보면 참 보이는 게 다를 텐데,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돼. 도움이 안 되면 안 움직여. 도움이 안 되니까 돈으로라도 해서 움직이는 것 뿐이야. 필요한 거니까. 그나마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내가 노동한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세상 지금 골 때리는 세상이 됐다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AI 시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떠드는데 다 필요 없는 소리고 다 소용없는 소리야. AI가 만들어져서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되면 돈이 안 돼요. 돈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본이 사람을 움직일 것 같죠. 아이, 그 개똥 같은 소리. 정말 착각들 하는 거예요. 자본이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는 게 도가 지나치면 사람은 그 판을 다 뒤집어 엎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안 보이나? 다시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새 판 짠다니까. 이 지경으로 가면 왜 그런 생각은 못하지? 되게 이게 희한한 거야. 지금 다들 돈 하는데 한 방에 훅 가는다니까. 그거 잘못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올 초에 그 경상북도 쪽이랑 그 저쪽에 산불이 무지무지하게 크게 났잖아요. 어마무지하게. 거기에 보면 펜션 져놓고서는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애들부터 해갖고 그냥 한 방에 훅 가갖고 작살이 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노년을 갖다가 시골에 가서 보내겠다고 거기다가 자기 전재산 털어갖고 거기다 몰빵했다가 한순간에 작살난다니까. 아니 인생이 지가 계획하고 계산한 대로 흘러갈 거라고 자꾸들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게 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지 내 머리로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모르잖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면서 무슨 뭐 미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갖고 뭐 매진을 해서 꼭 죽으라고 달려갔다가 갑자기 급사해서 죽는 애들 못 봐? 갑자기 심장마비 와갖고 죽는 애들 못 보냐고. 난 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건지 다 보여주잖아. 아니라고. 그냥 그날 하루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냥 살 뿐인 거야. 내일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으로. 참 나는 도대체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래.